예, 앞으로 인류는 이번 코로나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마 모든 의식주의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이번 그 사태에서 보듯이 특별한 치료약이 따로 없습니다. 치료약이 따로 없다는 것은 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이거를 신약이 개발되기까지는 최소한도로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국가 이 방역 시스템, 그리고 또 개인의 어떤 위생, 나아가서는 면역력,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결론입니다. 이 꿀벌이 만든 이 방어물질인 프로폴리스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프로폴리스입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이 벽돌같이 생겼습니다만, 벌이 만든 프로폴리스를 그야말로 금덩어리 원개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검개처럼. 이 검개를 가지고 우리가 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듯이 이 프로폴리스 요거를 녹여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그런 분입니다. 이게 지금 1kg인데 보통 1년에 꿀통, 벌통 하나가 만들 수 있는 양은 요거의 5분의 1, 약 200g을 넘지 않습니다. 아주 소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양입니다. 이 프로폴리스가 우리나라 그 관계기관인 식약처에서 건강 기능성을 인정한 것은 1996년 정확히 6월 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전에 불과합니다. 허가 내용은 이 항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프로폴리스가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등재되기 전까지는 우리 양봉하는 업자들 간에 민간요법으로 서로 만들어서 나눠 먹고, 흔히 우리가 봉교, 찐득이란 말로 통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양봉하는 업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위장병이 있는 사람은 양봉업자가 아니다 할 정도로 이 프로폴리스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양봉을 하셨고 함께 벌도 키우고 꿀도 따고 또 이렇게 프로폴리스를 만들어서 먹은 적도 있고, 또 제가 서울에 왔을 때도 아버님이 보내준 이 프로폴리스를 받아서 또 이웃집에 나눠주게 됐습니다. 기억나는 이웃집은 위가 정말 안 좋아서 제가 이걸 드렸는데, 그 위장병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아마 이 고통이 심한 것 같아요. 완전히 그야말로 지진이 날 정도로. 그래서 하루 이틀 드시고 나서 너무 좋아졌다고, 너무 고맙다고, 살 것 같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폴리스에 대한 문헌을 보면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야말로 2000년 이전 고대로 넘어갑니다. 이집트의 그 사제들이 미라를 만들 때 그때 이 프로폴리스를 발라서 썩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기록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대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AD 23년에서 79년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저서 동물 이야기에 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이 양봉학자였다는 부분이 또 나타납니다. 이분의 그 저서에 보면, 동물 이야기에 보면 피부병과 상처 및 감염의 치료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잉카 제국, 잉카인들도 이렇게 이 프로폴리스를 가지고 화농성 이 감염에 이게 치료제를 썼다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영국에서나 또 프랑스에서도 많은 이렇게 상처 치료에 사용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 남아프리카의 그 보어 전쟁, 그때 병사들이 전쟁으로 입은 상처에 대한 어떤 소독이라든지 치료에 이 프로폴리스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동의보감도 의하면 이 말벌집을 이용해서 이 등창, 그리고 종기 등을 없앨 수 있다. 뭐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등창, 또 종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프로폴리스 썼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 이 의약품이 이렇게 딱히 없던 시대, 그야말로 우리 흔히 질병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대사성 질환, 하나는 세균성 질환. 대사성 질환은 영양이 부족하거나 또 이게 혈액순환이 잘못돼서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부분. 요즘 와서는 성인병에 많은 분이 차지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세균성 질환,
나를 방어, 외부의 침입부터 나를 방어하는 세균성 질환 이런 쪽에는 약이 없을 때는 이 프로폴리스를 이용했다는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폴리스의 어떤 성분이 그러한 기능성, 그런 치료 내지는 이 염작용, 항산화제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1970년도에 1970년에 구소련의 빌라누에바 박사가 이 벌통 속이 벌통이 보통 벌통 한 통 속에는 벌이 한 5만 마리 이상이 군집을 해서 살고 있는데 이 군집 생활하는 그 속에 이 무균 상태, 균이 없는 이유가 뭘까? 아마 그걸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분이 그걸 한번 조사했는데 그때 발견한 것이 바로 프로폴리스 속에 18가지의 플라보노이드라는 그런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결국은 이 프로폴리스 속에 양리작용을 하는 것은 바로 플라보노이드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폴리스란 말은, 프로라는 말은 전방을 뜻하고 폴리스는 잘 아시는 도시입니다. 도시의 전방에서, 즉 벌통의 전방에서 벌을 지키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됐던 프로폴리스인데 그 실질적인 지표물질, 그 프로폴리스의 양리하는 지표물질은 바로 플라보노이드였다. 이렇게 처음으로 밝힌 분이 바로 벨라누에 박사였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독일의 하버스틴 박사, 이분은 미국 코넬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그 플라보노이드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논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탁월한 방어력을 갖는 이유, 바이러스에 탁월한 이유를 갖는 이유는 세균에 대한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하고 또 이 방어벽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작용을 무력화시켜서 면역 상태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보시면 플라보노이드가 세균과 바이러스보다 강한 방해벽을 만들어서 면역 상태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논문을 발표함으로 해서 플라보노이드에 대한 실체, 즉 프로폴리스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조금 더 이 프로폴리스 지표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뭔지를 조금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라보노이드 하면 노랗다는 뜻, 노란색, 옐로우, 노랗다는 뜻의 이 라틴어의 플라부스라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플라보노이드는 이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노란색을 띠는 황색 색소의 총칭입니다. 현재까지 이 플라보노이드가 약 4천여 종 이상이 지금 식물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은 꽃이나 또 그다음에 이파리나 또 줄기나 뿌리나 그리고 또 과일에 이런 색소를 띠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플라보노이드라고 부릅니다. 이 플라보노이드인데 이 식물은 왜 플라보노이드를 만드느냐 하면 식물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 빛을 합성을 시켜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이걸 합성하는 과정에서 이 플라보노이드, 즉 그걸 만드는 공장을 흔히 우리가 클로로필 엽록소라고 부릅니다. 엽록소에서 이렇게 합성을 할 때 반드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라는 그야말로 프리레디칼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 자신을 해를 끼칩니다. 즉 산화를 시킵니다. 부식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은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식물 플라보노이드입니다. 벌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식물이 만들어 놓은 이 식물성 플라보노이드를 하나하나 채집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꿀벌이 만드는 효소, 즉 타액을 이용해서 그 식물 플라보노이드에서 당류를 이탈시킵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밀랍, 끈적거리는 밀랍도 붙이고 또 여러 가지 유효 성분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찐득하게 만들어서 프로폴리스를 만들어서 이걸 어디에 쓰느냐? 자기를 지키는 걸로 이용을 합니다. 대단한 곤충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그 벌통에 바람도 못 들어오게 구멍도 막고 그 다음에 또 추위도 막고 또 벌집 입구에도 발라가지고 세균이 들어올 수 없도록 또 우리가 벌집에 오면 여왕벌이 알을 놓습니다. 육각형의 알을 놓는데 알을 놓기 전에 이 프로폴리스로
벌집을 소독을 해서 무균 상태로 만들어서 알이 잘 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프로폴리스의 역할입니다. 정말 이 프로폴리스는 대단한 물질입니다. 또 우리가 벌이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꿀도 있고 많습니다만 다른 부분들은 벌의 양식이지만 자기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이 프로폴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자연이 준 선물이란 말을 거침없이 하는 이유가 프로폴리스는 바로 그러한 나의 방어물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은 프로폴리스를 채집하는 과정과 또 제품으로 탄생하기까지 그 만드는 과정을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요거 원계입니다. 여기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벌이 식물이 만들어 놓은 이 식물 방어물질인 플라보노이드를 하나하나 채집을 합니다. 이 벌은 날아가는 반경이 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2km 속에 들어있는 어떤 수종이 사나, 어떤 나무가 사나에 따라서 이 꿀도 바뀝니다. 어떤 가짜 꿀을 만드시는 분들은 2km 반경 내에 이 꽃이 없는데도 꿀을 생산합니다. 이 벌은 2km밖에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전부 다가 설탕으로 만든 그런 가짜 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벌은 2km 반경 내에 있는 그 플라보노이드를 하나하나 이렇게 채집을 합니다. 채집을 하고 나서 그 채집한 플라보노이드를 자기의 효소, 자기의 타액을 가지고 그거를 당류를 없애고 거기다가 끈적거리게 만들기 위해서 밀랍을 썼고 또 자신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을 같이 붙여가지고 찐득이 만들어서 벌통 입구에 바릅니다. 왜냐? 세균과 미생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리고 또 벌통 구멍마다 다 막고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놓은 것을 우리 양봉업자들이 1년에 말씀드린 대로 많게는 200g까지 그걸 전부 다 긁어서 채취합니다. 이 채취하면 이게 덩어리가 지고 왜냐하면 이게 기름이기 때문에 프로폴리스는 수지상의 물질입니다. 나무의 기름, 수액이 아니라 기름이기 때문에 열어야 이걸 꼭 쥐고 있으면은 이게 물렁물렁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그걸 긁어와서 1년에 한 200g을 채취하게 되면 이거를 거기서 불순물을 이제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걸 다 걸러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이렇게 순도 100%짜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금괴를 만들듯이 요걸 가지고 요거만 있으면은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품이 나옵니다. 요걸 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제품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액상 제품입니다. 이걸 팅커제라고 합니다. 요걸 하루 먹는 양은 하루에 플라보노이드 양이 중요합니다. 프로폴리스 얼마가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플라보노이드가 식약처에서 기준하는 식품 공제되는 16mg에서 17mg 그 정도 먹었을 때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16, 17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액상에서. 이게 보시면 보통 이 액상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렇게 한 1cc 정도 이렇게 먹게끔 이 속에 1cc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플라보노이드가 16에서 17mg이 들어있어야지 됩니다. 자, 이거는 먹는 방법은 그냥 드실 수는 없고 이렇게 물에다가 보통 우리가 200cc에다가 이걸 이렇게 타서 섞어서 희석해서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플라보노이드 노란색일 띱니다. 이 향을 맡아보시면 그 특유의 그 프로폴리스 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 향이 좀 거북하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아무튼 아마 처음 맡아보는 이게 천연 향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고객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방어 향이다. 나를 지켜주는 정말 대단한 방어 향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드시는 이런 액상 제품이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 자, 두 번째 제품은 이렇게 요 부분을 여기 좀 불편하다. 이렇게 타고 먹기가 좀 불편하고 하면 우리 그거를 이렇게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미세 가루로 만들어서 이런 스틱 포장에다가
이렇게 한 포를 먹든 두 포를 먹든 아무튼 하루에 먹는 양은 말씀드린 대로 플라보노이드를 하루에 16에서 17mg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조치하면은 정상적인 제품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먹기가 간편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간편한 제품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이렇게 또 많이 또 눈에 보이고 여러분 접한 제품은 이렇게 정제입니다. 타블렛. 이게 500ml짜리 하나입니다. 이 속에 결국은 다른 여러 가지 부원료도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 허가 원료인 그런 어떤 그 프로폴리스의 플라보노이드가 17mg 들었다. 이런 부분. 또 요즘은 여기다가 또 복합 기능성, 뭐 아연 같은 거 섞어서 또 정상적인 면역에 도움을 되는 그런 제품도 출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어떤 제품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얼마가 들었느냐. 어떤 제품이든 간에 인허가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16mg에서 17mg이 들어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만 참고하시고 자기가 먹기 편한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꿀벌은 정말 우리가 참 신비한 곤충이다 합니다. 꿀벌이 만든 봉산품이 7가지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 뭐 있습니까? 첫 번째 꿀입니다. 이 꿀은 꿀벌의 양식입니다. 한마디로 주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식은 화분입니다. 꽃가루. 꽃가루도 꿀벌의 주식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알고 있는 로얄 젤리. 로얄 젤리는 꿀벌 일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여왕벌이 먹는 양식입니다. 같은 일벌을 로얄 젤리를 먹이면은 여왕벌이 됩니다. 로얄 젤리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봉산품은 봉침. 요즘 봉침요법에서 이렇게 벌의 독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또 민간요법으로 쓰는 곳이 많고 요즘은 한의원이라든지 아마 많이 연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벌집. 이 벌집을 삶아서 그 속에 집이 갖고 있는 유해 성분들을 추출해 드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애벌레가 이 고단백 제품으로 요즘 그것도 제품화되는 제품도 있고 또 그걸 그냥 민간적으로는 이렇게 볶아서 드시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이 프로폴리스는 봉산품, 7번째 봉산품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신비하다는 부분은 앞에 있는 6가지, 벌이 만든 꿀벌 6가지는 그야말로 자기의 양식입니다. 양식으로서 영양입니다. 요 프로폴리스만큼은 자기를 지키는, 그야말로 자기의 방어벽, 그야말로 세균과 그 다음에 바이러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그야말로 통틀어서 면역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 프로폴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벌이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부분은 참 자연이 그야말로 벌이 인간에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그런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